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 비율 분석법이라고 돼 있죠. 요걸 이제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비율 분석법에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대부 비율을 하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이 있죠. 작년에 이 비율 분석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율 분석법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는 그게 아마 처음일 거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는 재무 비율과 승수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비율 분석법 자체는 뭐를 파악하는 거냐면요.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비율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얘기잖아요. 대부 비율이 융자 비율이잖아요. 융자 비율이 크면 클수록 지렛대 효과도 커질 수 있지만 금융 위험도 커지죠. 갚아야 될 원리금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도 있죠. 저게 뭘 얘기하냐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돈을 융자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나한테 빌려간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융자 상환 능력은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클 걸 요구해요. 이게. 근데 여기 있는 채무 불이익률이라고 돼 있죠. 이건 채무 불이익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 불이익의 정도가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을 걸 요구해요. 이게. 그래서 요 채무 불이익률은요.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작년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다 등장을 했는데요. 자, 요 대부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LTV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론투 밸류라고 얘기를 해줘.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투라는 게 이게 분수, 슬레이시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L 오버 V란 얘기죠. 그러니까 가치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채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백분율이니까 뒤에다 곱하기 100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대부 비율이 만약에 이게 50%란 얘기는요. 그렇죠?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봤을 때 빌린 게 얼마란 얘기예요? 50이란 얘기죠. 100분의 50 하면은 0.5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50%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라고 그러면 대부 비율을 50% 줬다는 얘기는 융자금이 5천이란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대부 비율은 무슨 비율과 연관성이 있어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의 크기를 100분율로 나타낸 거죠. 자, 작년 시험에 얘를 출제해 가지고요. 이걸 분모하고 분자를 뒤집은 거예요. 그게 틀리게 준 거예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분모하고 분자를 답으로. 그래서 작년 시험에 분모하고 분자를 바꿔서 지문 한 두세 개 썼어요. 패턴이. 그 이전에는 그런 비율이 없었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출제하는 양반의 성향이 좀 틀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바꿔서. 그러면 제가 50%면 얘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네? 100%잖아요. 전체를 100이라고 그럴 때 빌린 게 50이면 내게 50이잖아요. 50분의 50 하면 1이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100%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해봤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거 한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적어 드렸거든요. 이게 네 가지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고 그러면요. 종합 수익률 10%, 저당 수익률 8%, 부채 비율 100%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고 그러면 몇 프로겠어요? 그러면 얘 10%잖아요. 여기서 일단 포인트는요. 부채 비율 100% 줬잖아요. 이걸 100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걸 2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이걸 100을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가로를 계산해야 되니까 10에서 8을 빼면 2 나오잖아요. 2가 나오는데 얘가 100이면 200% 나올 거 아니에요. 200%에다가 10 더하면 210% 이렇게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100을 주면 얼마로? 1로. 부채 비율을 150%를 주면 1.5로. 200% 주면 2로.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10에서 8을 빼면 2% 나오잖아요. 2 곱하기 1은 2잖아요. 10에다 2 더하면 12%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 순서만 알면 단순 대입인 거예요. 이걸 따로 안 구해도 되니까 이걸 그냥 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최근에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고 준 게 요 유형이었어요. 근데 그게 전항정답 처리돼 가지고 그게 이제 활용이 지금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또 한 번 나온다 그러면 요런 배열일 테니까 요렇게만 이제 잘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안 된다고 뭐 크게 저기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또 문제로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요. 용어를 좀 잘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간 투자를 조금 해주세요. 어차피 시험이 임박하면 저희가 다시 압축을 해드려요. 여기서는 이거를 잘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쭉 압축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다고요. 선생님 아무리 강조해봐야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그거를 꼭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고 돼 있어요. 부채 감당률 있죠.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가 돼요? 혹시 이게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아까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었죠. 여기서 이렇게 뺐잖아요. 요게 공식이죠. 요게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 순영업소득이니까 혹시 부채 감당률이 혹시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요거를 써놓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자리 확인하시면 하나 적어 놓으라고도 얘기를 해요. 적으면 하나는 맞출 수 있다고. 활용하는 게 크니까 이게. 근데 이것도 아무나 못 적어요. 그죠? 배짱이 있으셔야지 적지. 괜히 걸릴까 봐.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도 학창시절에 컨닝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적지. 그런 경험도 없으면 적기도 힘들죠. 이게. 근데 지금은 그걸 따질 겨를이 없다는 얘기죠. 일단 하나라도 더 맞아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떨어지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돼야 된다고요. 이거. 그래서 나중에 7월 달 되면 타협들 하시는 게 최소한 그래도 1차라도 돼야지 뭐 할 말이 있지 뭐 이렇게 가신다고요. 그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은 동차가 되셔야 되는데 동차가.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이거 올해 1차 되고 내년에 2차 따로 공부하면요. 그것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2차는 왜냐하면 다 외우는 건데 해봤으니까 조금 지나면 다 외운다고요. 외우고 난 다음에 정리가 끝났는데 잊어먹지 않으려고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다른 학원에서 2차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원에 나와서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기는 뭐하니까 오후쯤에 나와서부터 저녁에 갈 때까지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뭐냐면 지겹다는 거죠. 근데 안 보면 잊어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그 양반이 그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게. 거기다가 또 학원에 마음에 두고 있는 또 처자가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절당해가지고 그 양반이 그때 상심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어요. 참. 그래서 합격은 했어요. 합격은. 예. 근데 마음에 뒀던 그 처자도 합격을 했어요. 거기도. 근데 아마 소식이 끊겼을 거예요. 그게 쭉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타진을 해봤는데 완곡한 거절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진전이 안 된 거죠. 잘 됐으면 커플이 하나 탄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저녁반에도 커플이 하나 있어요. 저녁반에도 커플이 있는데 거기는 결혼 조건이 그 남자친구가 이걸 합격을 해야지 결혼을 시켜준다는 조건이어가지고 지금 와서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혼자 공부하게 두는 게 또 딱해 보여가지고 같이 공부한다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현재 이해도는 여친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해요. 남친이 돼야 되는데 남친이 돼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 되신 분이 우리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자격증을 딱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가능성은 또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제 남은 기간 마무리하냐 이런 얘기죠. 고총각은 뭐 열심히 하겠지. 오늘도 남아서 공부하고 한다며. 오후에 남아서 여기서 공부하고 저녁에도 수업 한 번 더 듣고. 용돈을 살리려면 지금 많이 깎였지. 여기서 한 번만 더 깎이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지. 일단 아무것도 못하고 출발하는 게 어때? 아예 깎이고 더 이상 움직일 데가 없으니까 여기밖에 갈 데가 없잖아. 여기 계속 머물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아? 그렇지 않아? 뭐 완전히 깎이게 하는 방법이야 간단하지. 내가 지금서부터 한 4-5번 물어보면 되지. 그렇지 않아? 대답이 안 나왔다. 그럼 아버님이 저 촬영한 걸 보실 테니까 그럼 바로 호출해가지고 용돈 없으면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잖아.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야. 야, 안 보는 사이에 많이도 깎였네. 그럼 아버님이 이거 계속해서 이거 확인하신다는 얘기네. 맨날 보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 과목 내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걸린 게 많구만. 그러면 집에서 말을 안 하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할 얘기 없으니까. 참 진짜. 이거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번에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힘든 파트는 남아서 저녁에 한 번 또 들으면 이해가 돼. 한 번 더 들으면. 오전에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남아서 그 파트 공부하다가 저녁에 가서 들으면 이해가 된다고 납득이.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1차는 일단 무조건 남아서 공부하고. 자 여기 이제 부채 감당률 보시면요.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거 감당할 수 있냐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두 개의 투자 안에 부채 서비스액이 둘 다 100만 원일 때요. A는 순영업소득이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120이면 얘가 1.2가 되잖아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걸 벌어서 이거 갚고도 남겠죠. 20만 원이. 그러니까 1보다 크면은 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이게 100인데 얘가 80이에요. 그럼 100분의 80이면 0.8이잖아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융자금을 상환하기가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출제하는 거예요. 반대로 틀리게 줄 때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 된다. 이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맞게도 주고 틀리게도 주고 그런 얘기니까.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률이 있죠. 요게 총수익이잖아요. 예, 이것이 영업 경비 있죠.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 있죠. 예,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를 보는 거죠. 만약에 유효 총소득과 얘네 두 개의 크기가 같으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과 지출이 같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벌어들인 게. 이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들이 얘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1보다 작으면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작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또 B가 있을 때요. 지금 현재 유효 총소득이 100일 때요. 영업경비가 120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30이라는 얘기는 100분의 150이잖아요. 그럼 1.5 나오잖아요. 1보다 크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크죠. 수익보다는 뭐가 커요? 지출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얘가 100일 때 얘가 20이고 얘가 30이에요. 100분의 50이니까 0.5잖아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익하고 지출과의 관계 보면 수익보단 지출이 작죠. 그러니까 충분히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제목을 먼저 잘 생각하면 되죠. 대부 비율이 융자 비율이니까. 융자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지렛대 효과도 커질 수 있지만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커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비율이 있어요. 생산성 비율이라고 있는데요. 식에 대한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업 경비 비율하고 공실률 있죠. 얘들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소득 비율은요? 큰 게. 그럴수록 생산성이 좋다는 얘기죠. 이게 뭐 굳이 외우거나 하실 필요가 없겠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격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격을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총부채 상환 비율 나와 있는 거는 뭐 뒤에서 금융에서 하셔도 되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해본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기 금융에서 그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이 있죠. 예, 융자 가능 금액을 이제 계산하는 거를 그 약간의 형식을 바꿔서 이제 나중에 문제로 푸시게 될 거예요. 기존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그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회수기간법, 회계적 수익률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회수기간법이 이게 승수법 얘기하는 거고요. 회계적 수익률법이 이게 어림셈법의 수익률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 단순 회수기간법이 계산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던 거죠. 기억하시나요? 요 회수기간법을 통해서 요 회수기간을 계산할 때요. 회수기간법은 두 개가 있어요.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요. 현가 회수기간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요. 현재 현가니까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단순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작년 여러분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1기, 2기, 3기, 4기, 그 다음에 현금 수입 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요게 1억일 때 첫 해 아마 이게 그 3천을 줬을 거예요.
3천. 그러면 1기에 3천만 원의 수익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유출이 1억에서 지금 마이너스 7천으로 바뀌겠죠. 1억을 지출했는데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3천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게 2천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로 바뀌겠어요? 5천으로. 근데 3기가 됐을 때 여기 또 아마 2천인가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3천. 그런데 4기에 얼마가 들어왔냐면 이게 6천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3천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그러면 회수 기간이 몇 년 걸렸겠어요? 3년 반 걸린 거라고요. 자, 이게 3년 차 됐을 때 그죠? 마이너스 3천이었잖아요. 근데 4기 때 6천 들어왔잖아요. 6천이라는 얘기는 1년을 기준하면은 요때 3천, 요때 3천. 그래서 합이 6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3천을 회수했고 나머지 3천이니까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년 얼마 만에? 반 만에. 그래서 답이 3년 6개월이었다고요. 1년에 6천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출제한 거죠. 계산할 때.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게 회수기간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가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짧은 시간 내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로 돌아오시게 되면 101페이지에 가면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돼 있어서요. 거기 가면 이제 먼저 박스에 보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뭐 가르쳐 드렸냐면 순수 내현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예. 그거 네 가지는 기억하시는 거죠. 연평균 수년가에 대해서는 그런 뭐 수년가의 크기를 비교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순수 내현 그래서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그것만 가지고도 이 실전에서는 답을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투자 분석 기법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일단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순양가법, 수익성지수법, 그다음에 뭐 내부수익률법. 이거에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푸시는데 그래도 조금 아주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즘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계산 문제는 안 내고요. 이론으로만 물어봐요. 왜냐하면 수년가하고 뭐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개념만 설명해 드리면 먼저 얘가 이게 이제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또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이걸 할인하잖아요. 뭐를? 현금 흐름을 뭐 해서?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 들어가는 요 현금 흐름 있죠? 이게 이거 얘기예요. 이 세후 현금 흐름을 뭐를 해서? 할인을 해서. 그러니까는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한 다음에 얘들을 다 무슨 가치로 할인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매각 현금 흐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우리가 구할 때 하면 이렇게 구했잖아요. 가유순 전후했을 때 여기가 세후 현금 흐름이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각 현금 흐름도요. 매도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순매도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전 지분 복객이 있고 세후 지분 복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후 현금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세후 지분 복객
요거 두 가지의 흐름을 합해서 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앞에서 구한 애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애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상 만약에 한 3년 정도로 할 거예요.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요. 1억을 갖다가 지출을 했어요. 투자한 돈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걸 현금 유출이라고 그래요. 현금 유출.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가 보유하는 기간이 있죠. 한 3년을 보유하는데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운영 수익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년째 되는 말에 얘를 갖다가 매각을 한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매각을 통해서 부동산을 팔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를 들어갈 때는 융자를 끼고 들어갔다는 과정이에요. 그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빌리고 상환한 다음에 못 갖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반납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내 주머니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들어서 매기간에 세후 현금 흐름이 1,000만 원씩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매각을 3년째 때 매각을 할 때 이게 1억이 들어왔어요. 세후 지분 복객이. 그러면 얘들을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데 만약에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하자고요. 몇 프로? 10%. 그러면 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 플러스 0.1로 할인하라는 얘기죠. 10%니까. 그러면은 1.1로 할인하게 되면요. 얘가 한 9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909만 원. 뭐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1,100을요. 1,000만 원을 이게 2년이니까 자생이니까 1.21로 할인하게 되면요. 이게 826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1,0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이렇게 계산하면 1.331로 할인하게 되면요. 약 한 751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1억 원에 대해서 3년 후에 대한 거니까 이걸 할인하게 되면 1.331로 그러면 한 7,513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합한 게 뭐가 되냐면 이게 유입인 거예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유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해 보게 되면요. 일단 요게 끝에가 6이 나오겠죠. 뭐 7, 8 정도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 더하게 되면 1,700 나올 거고요. 그죠? 7 더하게 되면 2,400. 그럼 2,486만 원에다가요. 더하게 되면 그러면 9 나올 거고요. 9 나올 거고 9 나올 거고 그 다음에 9가 나오죠. 이렇게 하게 돼요. 실제로 합하면 1억 나와요. 1억 나오는데 비교해 드리려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현금, 이게 유입의 합이죠.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때 이런 얘기죠. 방법 중에 보면은 무슨 법이 있냐면 순양가법이 있어요. 순양가법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그렇게는 표현이 안 돼 있군요. 자, 거기 102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중간에 박스 있죠. 네, 박스에 보면 수년가 나와 있죠. 현금 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뭐 하라고 그래요? 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얘기죠. 수년가법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수년가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뭐에서 현가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차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유출이 얼마였냐면 1억이었어요. 그죠? 근데 유입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 9,999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차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죠. 그럼 투자를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0보다 크면 그러면 내가 투자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여기서 나온 저걸 다 할인해서 구했는데 걔가 만약에 1억 1천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1억 1천이고 얘가 1억이면은 1억 1천에서 1억 빼면은 남는 게 1,000이잖아요.
그럼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앞에서 해봤잖아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얻었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초과인을 획득했다는 얘기예요. 0이란 얘기는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충족이 됐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순현가법에서의 순현가를 구하는 거는 유입의 현가에서 뭐를 빼서 유출한가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 문제의 답이었어요. 여기 물어볼 때.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있어요. 얘는 수익성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 합으로 뭐 해서 얘는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나눠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조건이라고 그러면 유출이 얼마예요? 1억인데 유입이 9,999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0.999 나오겠죠. 그럼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잖아요. 그럼 투자를 기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1억 1000과 1억이라고 그러면 얘가 1억일 때 얘가 1억 1000이면 1.1 나올 거 아니에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빼서 계산하는 거고요. 얘는 이거를 뭐 해서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게 수익성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유입하고 유출을 뭐 해서 나눠서. 작년 문제에서는요. 이걸 바꿔서 준 거예요. 유출을 유입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지문으로 줘서 틀리게 준 거죠. 요거를.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을 기초로 계산하는데요. 요거는 투자자의 뭐하고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건데 내부 수익률의 또 다른 표현이 우리가 아까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 합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합이 있죠. 이거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입하고 유출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지출한 돈이 얼마일 때 1억 원일 때 여기 들어오는 유입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1억에서 1억을 빼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출한 돈이 얼마면 1억이면 들어온 돈도 얼마라는 거예요. 1억이면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 이걸 갖게 해준다는 거는 순현가를 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만들어주는? 예,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는 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잘 쓰는 거예요. 요거. 네, 기본적인 것만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와서 여기부터 또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해드리는데 지금 요런 개념이라는 걸 일단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보니까는 다 풀로 설명하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얘는 뭐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빼서. 얘는 뭐해서 나눠서. 얘는 두 개의 크기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가를 뭐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차감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갖게 해주는 할인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거 아니에요. 요때 할인율로 얘네는 요구 수익률을 써요.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얘는 내부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무슨 수익률 쓴다? 내부 수익률.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과 순현가법의 내부 수익률법과 순현가법의 할인율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것도 시험상에서 쓰고요. 이렇게 해도 줘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순현가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거를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활용을 다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는 주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뭐냐면 순현가법 하고요. 내부 수익률법 있죠.
두 개를 비교할 때 이론적으로는 순형가법이 더 우수해요. 뭐가 더 우수하다? 순형가법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그래서 다음 주 왔을 때는 요거 이제 정리하고 금융으로 가서 이제 금융을 또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여기도 몇 가지 포인트 되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답을 또 맞출 때 아주 어렵게는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공부하는 분보다는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안 하겠다고. 투자 분석 기법이 싫어서. 그러니까 어림세법 뭐 이런 거 뭐 비율 분석법 이거 자체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본으로 맞출 수 있는 내용도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할 수 있는 정도라도 해주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나와도 몇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 나와요. 하나. 한 문제 나와요. 오히려 요즘은 출제 비중이 아까 배웠던 비할인기법이 있죠. 예, 걔네는 계산 문제까지 나오니까 걔네가 나오는 거는 비중은 조금 더 커요.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우리가 수년가 계산하는 거 이거 해봤었잖아요. 기억은 안 나시는군요. 뭐 또.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달에 모의고사 성적은 지난달 모의고사보다는 평균이 한 10점이 올랐다고 그래요. 평균 10점이면 4개가 올라간 거죠. 4개. 그런데도 아직은 50점이 안 넘어가는 거죠. 평균이. 반평균이 60이 될 때까지. 그렇죠? 반평균이 60이 나와야 어느 정도 이게 중간 허리층이 두터워서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달 모의고사 볼 때는 지금 맞은 점수보다 4개만 더 맞자는 걸로. 4개. 그죠? 그러면 한 20점, 30점 돼도 충분히 우리는 가능해요. 10월 달까지 가면. 그리고 모의고사를 봐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해설을 봐도. 그런 거 있으면 밑줄 다 거갖고 저한테 갖고 와서 다 물어봐야 돼요. 덮으면 안 되고. 덮어서 다음 달에 비슷한 지문이 나오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 오늘 남아서 공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걸 믿고. 그래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